수험생 여러분, 에듀윌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게 된 맥락한국사 이익입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이런 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기출분석으로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강의. 둘째, 난도를 고려하여 상중하를 철저히 구별하는 단계별 강의. 셋째, 문제와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사료 중심형 강의를 통해 수험생의 최종 목적인 점수 향상으로 평가받겠습니다. 항상 합격후에 웃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합격하는 순간까지 매일매일을 전투처럼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자,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경찰직 시험 문제에서는 잘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나라 실제 시험 문제 중에서 7급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찰직도 지금까지 시행된 영역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에서 이 사실과 기록이라고 하는 역사의 의미, 이제 이 부분은 잘 출제되지는 않는 영역이다. 그러나 처음의 진도고 또 이런 문제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개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될 세계사적인 보편성, 특수성의 문제는 변형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우리 시험 문제도 근대 한국사의 경향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보시면,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두 단어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객관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주관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막 접했을 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이 역사라는 관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한국사 영역은 아니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걸 다뤄보는 건데, 일단 역사라는 관점은 3요소적인 측면으로서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이걸 우리가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 시대 속에 사람,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속의 인물이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걸 기록하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의 3요소는 시간, 공간, 사람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역사의 4요소라는 측면을 부각을 할 때는 역사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가 어떻게 역사를 쓰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역사가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관주의라고 합니까? 객관주의라고 합니까? 객관주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다음에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의 판단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이걸 주관주의 역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누가 뭘 하는 방법입니까?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주의 역사과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19세기의 독일 사람이었던 랑케가 정의를 했는데,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가 랑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때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 애국심을 강조하고 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써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랑케는 이제 이런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역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정의해내기 위해서는 이 역사의 독창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라든가 종교라는 이런 관점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동되기 시작한 관점이 바로 이게 사실주의로서의 역사, 즉 실중주의라고 불리는 역사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영미계 이런 이제 크로체라든가 콜링우드라는 학자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성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현재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역사가 아니냐 이러면서 역사의 정치성이라든가 역사의 종교성 이런 것들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자주 명시되는 여러분들이 뭐 대학 때 한 번씩 읽어보셨을 역사란 무엇인가의 주인공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관점으로서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절충주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E.H. 카라고 하는 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CIA 홍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을 애국심으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단순히 일어난 사실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역사는 현재에 쓸 수 있는 거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에 쓸 수 있는 논리가 돼야 되겠죠. 이런 관점을 실종주의라고 합니까? 실용주의라고 합니까? 실용이라는 관점을 쓰게 되는데 실용주의는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역사, 그 사실 그 자체를 배운다. 그러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배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 뭔가를 얻어간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의 이제 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관점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어떤 관점이 옳은 관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관점은 과거에 일어난 일도 되고 현재도 일어난 일도 되기 때문에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신 분은 E.H. 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관점이 맞겠죠. 자,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반드시 함께 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역사학의 궁극적인 정의는 역사는 반드시 시대의 정신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대 정신의 여기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걸 시대 정신이 아니라 수험 정신으로 바꾼다면 수험 정신의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안 계시겠죠.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방황을 하고 계실 거고 만약 시험 정신의 구속을 받게 된다면 지금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어떤 게 옳은 관점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역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대 정신에 이제 부합되는 역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대 역사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주관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 이걸 국정교과서의 맨 처음 부분에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결국 역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라든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줘야 된다는 관점 따라서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기록주의의 관점에 의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시험 문제 유형 역시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측면으로서 이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사실을 주고 순서를 나열해 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실증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위배되는 것을 골라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나오는 이 기록으로서의 관점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되면 사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어가 사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역사가가 역사를 일관되게 서술하는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다 이 말이죠. 사료.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이제 사자를 쓰게 되는데 그죠? 이 동양에서의 역사, 다음에 서양에서의 역사 이렇게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동양으로서의 역사할 때 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일단 이게 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다음에 요게 자 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착생활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니까 집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정착생활을 하는 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래서 이 사자가 일사자라고 하는 이런 영역을 써서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사라고 하는 부분의 이 사자는 가운데 있는 네모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게 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살. 이렇게 뭔가를 쌌었을 때 맞는 게 있고 빗나가는 게 있는데, 적어도 카운트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은 맞은 것을 기록하게 된다. 맞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역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다음에 독일어로서 게슈이테,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다음에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단어, 자, 이건 이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기원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 역사학에서 역사의 기원은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감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일대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일. 이 특별한 일을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역사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역사가라고 하는 거고, 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즉 사관에 의해서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고,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이 사람이 쓰는 관점은 이건 유학이겠죠. 그러면 만약 유학자가 유학을 공부한 상태에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이를테면 동명왕이라고 하는 왕의 동명왕편의 과거의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라 등을 타고 까치와 대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돼 있다고 볼 때,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걸 과연 역사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이를테면 당군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당군 신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람 구름비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막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역사라고 보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 역사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겠습니까? 빼겠습니까? 빼겠죠. 따라서 이런 책들은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이제 빼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 이분의 이제 승려, 그리고 만약에 도사가 역사를 썼다라고 할 때는 축지법도 역사가 되는 거고, 다음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거나 목에서 흰 우유가 나오는 이런 모든 관점들이 다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역사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고정 불변이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역사는 고정된 개념이나 불변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역사가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새의 역사관은 역사는 고정불변의 개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변할 수도 있겠죠. 뭐가 달라지면 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면 역사라고 하는 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관점류의 문제가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 문제 유형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통일, 자, 다음에 간도, 그 다음에 독도,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문화유산, 우리가 현재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시대정신의 문제가 되는 거고, 돌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는 영역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장에, 이 국정교과서의 첫 장에 이 부분을 수록해 놓은 내용은, 자, 역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역은 역사학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출제해서 배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것도 역사에서는 알아야 돼, 이렇게 보는 시험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경찰직 시험 문제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출제된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건 행정직 문제에서도 2008년까지 출제가 됐다가 그 이후에는 출제가 잘 안 된 영역이었는데 2011년도에 지방직에서 한 번 출제가 됐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잠잠한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제를 안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20문제밖에 안 보는 시험이고, 다음에 20문제의 관점이 다양한 내용이라든가 범위 안에서도 엄청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상주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한 문제를 버릴 수는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는 영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배제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들으셨으면 만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의 의미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역사의 의미. 그래서 단어가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옆줄에 보시면 객관이라는 단어, 다음에 실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다음에 인물로서는 랑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역사가의 가치 판단의 배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체. 핵심 키워드는 역시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의 역사라고 써두시면 되는데 역사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아래쪽 기록으로서의 역사 보시면 상대주의 사관으로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가는 주관적 가치관을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 또는 재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역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의미 있는 게 역사라는 겁니까? 의미 있는 게 역사다. 그래서 모두 일어난 일들이 역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광의의 관점이 됩니까? 아니면 협의의 관점이 되는 겁니까? 협의. 그래서 광의로서의 역사, 협의로서의 역사, 과거,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역사는 과거의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절대주의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절대주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 상대주의라고 하겠습니까? 상대주의. 이런 이제 이분법적 구조에서 반대말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건 역사의 겉모습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가 자신의 판단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역사의 외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쪽은 역사가의 판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는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역사의 외면이라고 하겠습니까? 내면이라고 하겠습니까? 내면. 전부 다 지금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객관, 주관. 다음에 실증, 실용. 과거, 현재. 다음에 외면, 내면. 절대 상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분법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뒤에 출제됐던 과거의 문제들을 보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역사 학습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사, 그 사실을 배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돼 있습니까? 통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통하다는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충주의적 사관을 가미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역사 연구의 이해 14페이지입니다. 사관과 사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관과 사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사관과 사료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어떤 역사가가 현재 이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관이 될 거고 남겨놓은 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료라는 관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사료가 없다면 역사는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료라고 남겨진 것은 모두 다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출발한 학문이 사료 비판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학 소개해드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료 비판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는데 사료 비판학. 방법은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는데 일단 뭐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한 권이 발견됐으면 그 죄질 상태라든가 종이의 연대라든가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외형을 비교하는 거죠. 활자로 찍었는데 활자체가 다른 글자가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끼워진 글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떤 외면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역사의 내면이라고 하는 건 동시대에 다른 기록물이 있는데 거기에 동시대에 소개되어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나온다든지 기록의 내용이 상이하다든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역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을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라고 나누는 거죠. 과거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만 잡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해 보시면 자, 사관, 역사가의 고유 입장을 사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료, 사료란 역사 재료의 준말인데 사료 비판을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역사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외형을 검토하는 걸 외적 비판, 내용을 보는 걸 내적 비판이라고
하겠죠. 다음에 동양의 역사 연구는 귀감이라고 그래서 거울 감자를 씁니다. 그러면 거울을 왜 봅니까? 화장도 고치고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보는 걸 거울을 보는 이유가 되는 건데 결국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아가는 이런 관점을 귀감사관, 즉 동양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감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교훈, 도덕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